여러분, 인도 뭄바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28살 라파엘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의 부모님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라파엘이 자신의 부모님을 고소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신을 좀 학대했었나? 아니면 자기에게 부모님이 어떠한 사기를 쳤나? 이 28살의 라파엘이 자신의 부모님을 고소한 이유는요, 다름 아닌 자신의 동의 없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고소를 한 거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 이유죠. 28살이나 먹은 라파엘이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된 건 5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원인도 웃겨요. 아니, 5살 때 학교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어린애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 싫어. 아, 학교 가기 싫어. 나 더 잘래. 당연히 이 모습을 본 부모님은요, 라파엘, 그래도 학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안 돼. 학교 가. 라고 하면서 아이를 등교를 시켰습니다. 정상이죠. 라파엘, 일어나. 얼른 학교 가. 라고 하니까 이때 라파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대체 왜 나를 낳은 거예요? 아, 나 진짜 짜증나. 그런데 이때요, 부모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 라파엘의 이런 말에 선뜻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라파엘은 자신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부모님한테 못된 말을 하는 거야. 부모님 가슴에다 대못을 박는 거죠. 뭐만 시키거나 자기한테 하기 싫은 일을 부모님이 시키면 그때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 낳아달라 했어? 아니, 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나를 왜 낳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삶의 고통을 안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을 28살이나 먹고 고소를 한 겁니다. 엄마 아빠도 알았겠습니까? 내 속에서, 내 뱃속에서 이런 천하의 호로 자식이 나올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낳았지, 부모님도. 이게 뭔 일이야. 이 아들 라파엘은요, 이것도 모자라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필요한 비용을 부모님에게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대로 낳았잖아. 끝까지 나를 책임져. 28살인데 죽을 때까지 내 뒷비용 부모님이 다 대줘라. 자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고소를 당한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사랑을 주면서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자식한테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라파엘의 엄마는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랬다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크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라파엘은요, 소송을 맡겠다고 나서주는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부모님과 법정에서 만나지도 못한 채 소송이 보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는 그냥 천하의 호로자식인 것 같습니다. 불효자. 어찌 세상을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겠어요. 다들 다 사는 게 다 똑같고. 참. 여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2년 중국 북부에 살고 있었던 젠펑이라는 이 남성은요, 미모의 여성과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렇게 얼마 후에 또 한 번의 경사로 아내의 임신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그렇게 10개월을 품에 안고 있다가 딱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기쁨도 잠시, 얼마 후에 아내가 출산을 함과 동시에 이 남편은요, 갑자기 이혼을 하자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항상 행복했던 이 남편이 갑자기 출산과 동시에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요. 그 이유는 태어난 아기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못생겼어. 내 아이가 아닌 게 분명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다. 자, 당시에 젠펑과 아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가의 얼굴이에요. 아니 이게 뭐가 바로 이혼할 정도로 못생겼다라고 하는 건지. 그저 이쁜 아가잖아요. 이 아가를 얼굴만 딱 보고 아 못생겼어 이혼해. 이 내 새끼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아, 이 남편의 심적 상태가 정말 더 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 새끼인데 못생겨서 내 새끼 아니라고 믿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얼굴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귀엽기만 하구만.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이 젠펑 남성은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고 의심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못생길 수 없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 두 사람의 아이가 맞아요. 친자가 맞음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젠펑은요 계속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이렇게 못생긴 애가 왜 내 새끼냐고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이 썩은 놈의 아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요, 남편이 너무 의심만 하니까 자기의 비밀을 하나 털어놓게 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과 만나기 한 1년 전에 한국 성형외과에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성형수술을 받았었어. 사실 이 얼굴이 내 얼굴이긴 한데 이게 내 얼굴이긴 한데 내 얼굴이 아니야. 자, 옆에가 아내분의 성형 전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젠펑은요, 아내가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나한테 속였다라고 하면서 사기 결혼을 또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하자, 이혼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아, 정말 토가 나오는 거죠. 남편 정말 지금 와이프 이쁘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형 사실을 숨겼다고 이혼까지. 내 새끼 아니라고, 못생겼다고. 여튼 성형수술을 숨겼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기 결혼이다 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중국 법원에서는요, 젠펑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부부의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이혼해라, 너희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법원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 남편한테 성형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죄로 아내에게 하나로 약 1억 3,900만 원을 젠펑에게 배상해라 라고 명령까지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끔 한 거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서로 이미 끝났잖아. 그러니까 너네 그냥 이혼해라.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내, 너 저 젠펑한테 1억 3,900만 원 물어줘. 사기친 거 맞으니까 라고 된 거예요. 아,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 얼굴이 내 얼굴인 거잖아. 과거에 내가 성형을 했든 뭐 했든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때 이 여자가 젠펑을 만나고 있지도 않았어. 이혼당하고 돈까지 배상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 뭐 여러 당해야겠네. 돈을 물게 된 거는 좀 그렇지만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런 남자와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남자 개쓰레기잖아요. 지 아이라는데도 와이프나 아이를 외모적으로만 평가하는 개쓰레기. 아, 아니다, 못생겼다, 이 새끼 내 새끼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여자로서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 69세의 에밀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69세인 자신의 나이를 49세로 줄여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에밀 남성은요, 아니 내가 어딜 봐서 69세예요? 아니 어딜 봐서 내가 60대로 보여?
나는 아무리 봐도 4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법정 나이가 69세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불이익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받는 노인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취직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씁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사거나 차를 운전하는데도 나이 제한이 따라.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데도 한계가 있어. 나이가 많으니까 커트라인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에밀은요, 나이 때문에 매일 차별받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정 나이를 69세에서 49세로 바꿔달라 요구했어요. 솔직히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지 누가 늙고 싶겠어요. 이 에밀은요, 법원에다가 봐보세요. 저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여기 보시면 제 신체 나이 45세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나이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 나이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소송해서 바꿀 수 있으면 고령이신 분들 관리 막 잘하셔가지고 법정 나이 더 젊게 그냥 바꿔버리고 저도 뭐 그냥 10대로 가버리지. 반대로 이 10대들은 얼른 성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 나 노안이다, 나 누가 나를 10대로 보겠냐, 나 20대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나이를 그냥 20대로 확 반대로 늘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주 세상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 법원 측에서는요,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없던 것으로 기각을 시켰어요. 접수도 안 하게 한 거야. 그냥 기각. 법원 측에서는 본인이 본인 나이를 젊게 느끼고 뭐 젊게 살고 이런 거는 자유인데 그걸로 법적인 나이를 바꾼다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에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진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너나 나나 다 나이 바꾸겠다고 그냥.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를 여행 중이었던 27살의 쿠마르라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인도를 막 여행하다가 델리라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 뒤에요, 그는 버스 승객들에게 반대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승객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유, 이 쿠마르 남성이 버스에 딱 탑승을 해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덥고 그러니까 자신이 신고 있었던 양말 그리고 신발을 벗은 거예요. 아유 덥다 이러면서 벗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버스 안에 코를 찌르는 그 홍어 삭힌 그 냄새, 진짜 몇십 년을 삭힌 그 홍어 냄새 같은 게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이거 무슨 냄새야? 코를 뚫고 들어오는 이 지독한 냄새에 이 승객들은요, 이 쿠마르한테 아저씨 말, 이거 무슨 냄새예요? 띄어쓰기를 좀, 그러니까 아저씨 발냄새 이거 뭐예요 지금? 그 양말을 좀 가방에 넣던가 좀 발을 잘라버리던가 뭐 어떻게 좀 해보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승객들도 급해진 거예요. 이 냄새를 빨리 탈출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냄새를 빨리 탈출을 하고 싶으니까 승객들이 쿠마르 남성한테 그거 창밖으로 좀 던져버리라고, 발에 던지던가 아니면은 양말에 던지던가 신발에 던지던가 그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돌아버리겠다고. 하지만 이때 기분이 상한 이 쿠마르 남성은요, 승객들의 요구를 일절 무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소란이 커져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발냄새가 뭐가 그렇게 심하다 그래요? 아저씨 발 썩은 것 같다고,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막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주먹다짐 하는 거예요. 이에 승객들은요, 버스 기사한테 지금 경찰서로 가달라고, 이거는 신고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승객들이 쿠마르 남성을 고소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요, 방귀 냄새 때문에 지하철 하나가 멈추고요, 17명이 실려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열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방귀, 발냄새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공해 혐의로 체포가 된 쿠마르 남성은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발냄새가 얼마나 심했으면, 옆에 보시면 중국에서 자기 발냄새를 맡다가 폐 질환에 걸린 사람도 있었대요. 자기 발냄새 때문에 폐 질환에 걸리고, 그리고 쿠마르 남성 주위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면 그 냄새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다는 걸까요? 뭐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4월 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스티븐 카바나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수감이 된 후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당국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남성은요, 아니, 교도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종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터치 안 하면서 내가 종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비웃고 제 종교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라고 하면서 교정 당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억 원을 배상하라 라는 고소를 넣은 거예요. 왜 내 종교를 무시하냐? 나의 종교에 대해서도 인정해라. 도대체 무슨 종교를 믿었기에 교도관들이 막 비웃고 본인도 자기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소송까지 넣었던 걸까? 이 남성이 믿고 있었던 종교는요, 아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교. 이 종교는 스파게티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국수가락이 세상을 인도한다 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스파게티 몬스터가 지구를 창조했다. 지금부터 이 스파게티 몬스터가 어떤 신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옆에가 스파게티 몬스터라는 신의 모습이에요. 약간 개 같기도 하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개가 멍멍 짖는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꽃게! 약간 꽃게같이 생겼죠? 그리고 보시면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빨간 색깔. 이게 미트볼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의 교리에 따르면요,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몬스터의 이제 괴물은요, 뒤엉킨 면발과 그리고 촉수처럼 나온 눈 두 개의 미트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면발은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미트볼은 힘, 그리고 소스는 풍부한 정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되게 황당무계한 사이비 종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패러디 종교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패러디 종교. 2005년에 물리학자이자 무신론자였던 바비 핸더슨이라는 이 남성이요, 기존의 종교들을 비판하면서 만든 종교였다고 해요. 처음에 시작은. 여튼 되게 좀 황당한 이 스파게티 몬스터교에 대해서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해달라라고 소송을 넣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는요, 연방법이 규정한 종교에 스파게티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기각시켰다고 해요. 이 종교는요,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심을 이제 표출하기 위해서 주방 기구를 위에처럼 머리에 쓰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우리 종교도 정식적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요, 호주, 네덜란드, 러시아 등에서 이 종교를 정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이 국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스파게티 신이 나라, 지구를 창조했다. 정말 별의별 종교들이 많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의 황당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